안녕하세요.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복지 실천 서비스에 대한 이해에서 특별히 장애 유형별 정의와 특성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이 어떤 것인지, 또 장애 유형별 정의와 또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를 통한 특별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실천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은 이해와 또 많은 어떤 경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컨텐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장애의 범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의 범위를 어디까지 또 어떠한 영역에서 볼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신체기관의 장애 중에 특별히 신장장애를 살펴보면 신장장애의 개념과 원인 중에 먼저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로 신장 기능이 90% 이상 소실되어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장장애의 형태를 보면 만성 신부정증,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두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의 특성을 보면 신장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진료 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장애입니다. 개념 및 원인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로 본다면 진단 및 치료기간입니다. 그리고 심장기능의 장애 정도, 그리고 가능한 사회활동을 관찰하여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성을 본다면 호흡곤란 때문에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신체 기관의 장애 중 간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애의 개념과 원인을 보면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장애의 형태를 본다면 간경화, 만성강염, 간암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간장애의 특성을 본다면 피로, 구토, 식욕부진, 헛배부름,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며 소변이 진해지고 황달이 나타나며 잇몸과 코에서 피가 나고 성욕이 감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신체 기관의 장애 중 호흡기 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장애의 개념과 원인을 보면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를 본다면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늑막염, 결핵, 폐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기 장애의 특성을 본다면 사회생활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경제적인 곤란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루, 요루장애입니다. 내부 신체 기관의 장애 중 장루, 요루장애의 개념과 원인을 보면 장루, 요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장암과 자궁암을 들 수 있겠고요.
장루요루장애의 형태를 본다면 장루요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한 정도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루요루장애의 특성을 본다면 장루 또는 요루장애인은 암의 치료를 위해 큰 수술을 받고 나름대로 항상 재발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장루 요루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특성입니다. 내부신체기관의 장애 중 다음은 뇌전증 장애입니다. 뇌전증 장애의 개념 및 원인을 보면 간질로 인한 기능과 능력장애가 지속되고 일상생활 및 능력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로 본다면 성인 뇌전증, 소아 청소년 뇌전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뇌전증 장애의 특성을 본다면 행동, 능력, 정서적인 면에서는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성격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핵심 중심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인에서도 또 다른 전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조금 더 물어볼 게 많죠. 장애인 중에 어떤 부분이 본인의 전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중에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자폐가 전공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배웠던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지체장애부터 정신장애까지 발달장애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애의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에서의 장애를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참고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에서 우리는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복지만 얘기하면은 그 다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회복지 중에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뭐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다문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전공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의학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은 의학 안에서 내과든 외과든 치과든 뭐 이비인후과든 산부인과든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에게 전공이 뭡니까? 저 음악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음악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용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무용 전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용에도 여러 가지의 스페셜리스트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중에서 우리의 전공이 사회복지입니다. 라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회복지 안에 아동 전공입니다. 노인 전공입니다. 뭐 학교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뭐 정신건강 뭐 전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